부인과 두 딸 그리고 아들까지 모두 5가족이 모여서 사는 집에서 60대 가장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된 채 발견되는 참으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장은 126세까지 살겠다고 평소 장수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지금 부산에서 다가구 주택에 단독주택에 5명의 가족이 일가족이 살았는데 예. 가장인 이 씨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 씨의 가족들, 부인이나 자식들이 아니라 이 씨 부인의 친오빠가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오빠가 발견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예. 이 씨의 부인이 이틀 전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금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요청을 해서 이제 발견된 시신을 보니까 예. 이미 부패 정도나 이런 것을 보니 한 달 정도, 뭐 요즘의 날씨를 보더라도 최소 2주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단독주택에 부인뿐만 아니라 자식인 3명까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미스터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만큼 시신이 부패를 했다고 해요. 지금 부인도 있죠, 아들도 있죠, 딸도 둘이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 가족들을 봤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서로 워낙이 안 되는 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망한 이제 이 씨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이제 126살까지 장수를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과도한 생각이고 예. 이분이 워낙이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고 술 주사도 좀 심하셨고 예. 아마도 굉장히 폭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차마 무서워서 잘 접촉을 못하는 좀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단식을 하면서 장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아마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워낙 그 부인의 태도나 부인이 이제 오빠를 불러서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못했다는 거가 뭔가 좀 이제 좀 석연치 않고요. 이 부인이나 딸이나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가정 폭력의 오랫동안 피해자였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 같은 게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사자 이렇게 사망한 이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 가족들도 가족의 어떤 소통 부재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각의 가족 개인들이 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들의 뭐 심리 상태, 정서 상태 그리고 평소에 인간관계, 가족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평론가님 그런데 이 집 구조가 좀 독특했다면서요? 독특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오래된 집입니다. 1층 단독주택인데 연립형으로 돼 있어서 입구가 2개예요. 입구가 2개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아들이 옆방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접촉이 없었고요. 아버지가 드나드는 문은 따로 있었고 지금 잠깐 화면이 나왔는데 아버지가 불상이라든가 종교서적에 심취해서 126세까지 장수하는 법을 내가 터득하겠다. 단식을 했는데 앞에 밥을 갖다 놨다고 해요, 가족들이. 근데 먹는 날도 있고 안 먹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가족 간의 접촉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계를 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는 게 있었고 옆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3가구에게 임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2가구는 너무나 이 집의 상태가 안 좋아서 이미 나갔고 한 가구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아마 쓰레기 더미와 악취가 굉장히 심한 그런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무리 가족들끼리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면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경찰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늦게 신고를 했냐라고 하니까 뭔가 두려워서 그랬다. 이 씨의 부인, 숨진 이 씨의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들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정말 싫거나 매우 뭐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패 상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문 밖에서 볼 수 있을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숨진 이 씨의 부인이 오빠한테 좀 와서 확인해달라고 할 때는
자기도 직감적으로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나 아들이나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신고를 하지 않고 멀리 살고 있는 오빠한테 요청해서 이걸 확인해달라고 했던 것은 좀 상식적이지 못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인이 과연 자연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숨겨진 또 비밀이 있는 건지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아니 이 한여름에요, 교수님. 이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담장을 넘어서 아마 온 동네에서도 조금 낌새를 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수상한 가족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동네 사람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한 달 동안이나 안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그 아저씨가 숨진 이 씨가 워낙에 평소에 좀 뭐 기행이 있었거나 굉장히 건들지 못하는 뭐 좀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거나 그랬을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집의 내부 상태나 아까 세입자도 뭐 2명이나 너무 지저분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이 집의 위생 상태나 정리정돈이나 청소 상태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 환자를 평가할 때 평소 생활 습관에서 셀프 케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청소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 씨 사망하신 그 이 씨뿐만이 아니고 이 가족들도 지금 뭔가 조금 심각한 판단력이 좀 결여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가족과도 이웃과도 단절된 쓰레기 더미 낡은 집에서 126세 장수를 꿈꾼 아버지의 죽음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